왜요? 왜 집에 가고 싶어요? 왜 집에 가고 싶냐고요?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어요. 자, 여기 좀 떼주세요. 여기 이게 카메라 흔들리면 안 돼. 자, 방금 나눠드린 책 받았죠? 네. 요거는 뭐냐면 그거 몰리큘러 오비탈이에요. 몰리큘러 오비탈. 그래서 이제 분자궤도 함수요. 몰리큘러 오비탈이 뭐예요? 분자궤도 함수. 그래서 분자궤도 함수 그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분자궤도 함수에 그 다음에 뭐 혼성 오비탈, 그 다음에 뭐 루이스 구조 그리기 그런 개념들 있죠. 그거 관련된 연습 문제하고 그 다음에 그 수업 자료니까 내일 들고 오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수업이 그거 내일 일요일 있죠? 일요일. 네. 일요일 2시인가? 2시에 2시 반이야. 2시 반. 그 다음에 월요일도 있죠? 월요일. 월요일이 오전이었나? 10시? 오후요? 아니, 월요일도 있어요. 월요일도. 오후 2시인가요? 하여튼 월요일도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또 2시에서 4시요? 4시요? 아, 그런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때는 뭐 할 거냐면 몰리큘러 오비탈 할 거예요. 그렇죠? 월요일도 있어요? 네, 월요일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요일, 월요일 수업 있으니까 월요일 날에는 일요일, 월요일 이걸 할 거니까 내일 올 때 이걸 가지고 오세요. 알겠죠? 이번 시험에 들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하겠죠. 그러니까 요 몰리큘러 오비탈 할 거니까 내일 올 때 이거 들고 오세요. 알겠죠? 네. 태양 알겠죠? 네. 그래요. 이거. 고마워요. 땡큐. IQ 뭘 써보셨어요? 아, 맞다. 예? 뭐라고요? 계산화 IQ가 뭐예요? IQ 그거 계산화 프로그램인데 네. 생각해요. IQ 몰이라는 게 있다고요? 가우시안 가위원. 그래요? 물론 그런 건 처음 들어보는데요? 아니, 나는 그거 뭐냐면, 그거 막 손에 물 묻히는, 이제 뭐냐면, 그거, 예, 손에 물 묻히는 뭐냐면은 약간 지저분한 화학 하는 사람이라, 그거 막 계산하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그래서 화학과를 가도 나처럼 손에 물 묻히는 실험 화학자들이 있고요. 그 학위 과정 내내 그 연구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돌리는 계산화학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계산화학 하는 사람들은 방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런 소프트웨어 엄청 잘 다뤄요. 잘 다루는데 그 뭐냐면 나는 그런 건 전혀 모르죠. 몰라서 잘은 모르는데 하여튼. 그래서 뭐 후배 중에 하나가 그거 뭐냐면은 그 계산화학 전공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걔가 삼성에서 근무를 하는데 걔가 한번 나랑 같이 일을 하는데 막 자기 PC를 들고 막 엄청난 코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대건아 이거 뭐냐 그랬더니 이거 지금 계산 중이에요 형님 그러는 거여서 그래? 이거 어떻게 계산한 건데 해서 그게 지금 그 서울대에 있는 슈퍼컴퓨터에 연결이 돼 있대요. 그래서 이제 코딩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면 그 슈퍼컴퓨터에서 막 계산해가지고 탁 계산 결과를 준다는 거야. 그래서 야 대단하다 뭐 하여튼 그랬던 적이 있는데 나는 잘 몰라요. 자, anyway. 그다음 두 번째 TB 곡선 이키마쇼. TB 곡선. 자, TB는 아까 얘기했던 바에 하면 누구와 누구의 공존이에요? 아이스와 워터, 즉 고체와 액체의 공존이겠죠? 그럼 이제 그것을 이제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바로 융해 곡선. 무슨 말이겠죠? 융해 곡선. 그래서 융해라고 하는 걸 영어로는 fuse라고 얘기하고 fusion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액체와 고체 사이의 관계를 융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말로 녹는다. 이게 우리나라 말로는 녹는다라는 말이 뭔가 잘 구분하지 않아요. 이게 이제 녹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물에 설탕을 녹이다. 무슨 말이겠어요? 이런 말로 쓰기도 하고 설탕에 열을 가해 녹이다. 요럴 때도 녹는다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녹이다라고 하면 이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영어 개념에서는 구분이 되는 말이에요. 위쪽 녹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위쪽 녹이다를. 이거를 dissolution이라고 해요. 아래쪽 녹이다를 영어로 뭐라고 해요? 이거를 fusion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물에 설탕을 녹이는 건 설탕물을 만드는 과정이죠. 물에 설탕을 녹이는 건 설탕물을 혹은 시럽 같은 걸 만드는 과정이고 설탕에 열을 가해 녹이는 건 달고나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둘은 같은 거예요? 아주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우리말에서는 그걸 구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영어로는 구분해요. 디솔루션, 퓨전. 그리고 한자말로도 구분하죠. 한자말로 디솔루션을 뭐라고? 한자말로. 이거를 용해. 그 다음에 퓨전은 한자말로 융해.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글을 쓰는 것이 좋긴 좋은데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는 게 더 편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막 한자 배척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봐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자의 도움을 받으면 편하니까. 됐죠? 그래서 지금 용해 말고 융해 얘기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게 자, 이거 중간에 제목이 빼먹었네. 1. 수리적 관계. 자, 수리적 관계 이 수식을 뭐라고 했었죠? 이 수식 이름이 바로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이었죠? 기억나오? 자, 그럼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 누구와 누구 사이의 관계야? 고체가 액체로 녹았다. 고체가 액체로 녹았다. 됐죠? 그럼 이때 얘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델타 S 퓨즈 노트 나누기 델타 V M. 보시죠. 보죠. 그래서 어디를 어떻게 바꿨냐면 요만큼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바로 뭐 우리말로 뭐 좀 번역을 하자면 표준 융해 엔트로피 변화 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얘는 요렇게 짜잔 짜잔 요렇게 바꿀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모든 조건이 넘버 오브 페이지가 2가 되는 조건인데 요런 조건에서는 요 엔트로피 부분을 항상 엔탈피 나누기 온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어요. 기억하죠? 됐죠?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자, 얘는 자,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됐죠? 자, 이상해요? 뭐 당연해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압력은 그대로 두고 온도만 이쪽으로 보내서 온도 변수하고 온도 변수를 이제 같이 모은 거예요. 그러면 등호를 중심으로 양변을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양변을 적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온도가 T1에서 T2 변할 때 압력이 P1에서 P2.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P2 빼기 P1은 델타 H 퓨즈 나누기 델타 VM 곱하기 로그 T1에서 T2. 됐죠? 델타 V가 상수예요. 네, 그렇죠. 뭐 어떤 주어져 있는 상태에 대한 누구와 누구의 그 부피, 고체와 액체 사이의 부피 그 차이. 무슨 말 되겠죠? 일몰의 부피 차이. 아까는 기체였으니까요. 근데 고체하고 액체의 부피도 사실 변하나요? 변하지 않나요? 변해요. 고체하고 액체의 부피도 사실은 변합니다만 잘 변합니까? 거의 안 변합니까?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고체하고 액체는 응축된 상태여서 사실은 변화를 시키려면 압력을 무지막지하게 줘야 되죠. 무지막지하게 줘야 되기 때문에 압력이 그냥 고만고만한 상태에서는 거의 변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사실은 적분기업 바깥쪽으로 뺀 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근사적인 과정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요만큼을 일정하다라고 가정해 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고체나 액체는 기체에 반해서 변하는 일이 별로 없기 때문에 조금밖에 안 변하니까 근사적으로 적분기호 바깥쪽으로 빼자. 자, 그러면 이 적분을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때 T1, T2, P1, P2는 뭐 특별한 온도 압력이에요? 그냥 임의로 잡은 거예요. 임의로 잡은 거죠. 임의로 잡은 거니까 내 맘대로 막 바꿔도 되겠네요. 그렇죠? 아무 온도로 막 적용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때 얘를 다시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요렇게 P는 P 백설표 빼는 그 다음에 더하기 델타 H 퓨즈 노트 나누기 델타 VM 곱하기 로그 T 분의 T 퓨즈 백설표. 자, 이렇게 바꿔보겠어요. 됐죠? 반대. 퓨즈 백설표. 자, 보이시죠? 그래서 P2 자리에다가 뭘 넣었냐면요. T2 자리에다가 그냥 지금 압력 그 다음에 지금 온도 넣은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있는 P1, T1에다가 뭘 넣은 거냐면 1ATM 을 P 백설표 이런 걸로 이제 많이 표현하거든요. 1기압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압력이 1기압일 때의 온도잖아요. 그럼 이 온도를 무슨 온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상 끓는 점. 바로 정상 어는 점이 되겠죠. 알겠죠? 자, 정상 어는 점의 정상의 뜻이 뭐예요? 바로 압력이 1기압 조건일 때에 그 어는 점을 정상 어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앞서 물의 정상 끓는 점에서도 정상이란 말이 나오죠. 무슨 말이냐면 1기압 조건에서 액체하고 기체가 공존하는 온도를 정상 끓는 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1기압 조건에서 아이스 워터가 공존하는 조건을 정상 어는 점이라고 하듯이.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지금 언급하고 있는 물질이 H2O라면 이 온도가 몇 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 H2O가 바로 0도씨가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주어져 있는 클라페 이동식을 고체 액체에 대해서는 이런 꼴로 바꾼 거예요. 됐죠? 이때 이게 T와 T 퓨즈 백설표가 가깝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엄청나게 고압 조건, 엄청나게 저압 조건은 우리가 볼 일이 있어요? 별로 볼 일 없어요?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대부분의 분석은 우리가 살고 있는 1기압 근처 내외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약간 더 고압이거나 약간 더 저압이거나. 그럼 그때의 온도 조건도 0도씨에서 조금 더 고온이거나 조금 더 저온이거나 뭐 그런 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온도가 정상 어는 점 근처의 온도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로그 T 나누기 T 퓨즈 백설표 는 로그 1 플러스 T 퓨즈 백설표 분의 T 빼기 T 퓨즈 백설표. 자, 이렇게 써도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이때 주어진 온도와 얘가 아주 가깝다 그랬잖아요. 가까우니까 가까운 거 뺀 거는 되게 값이 크겠어요? 되게 작겠어요? 바로 요만큼이 이게 이제 very small을 할 거 아니에요? very small 그런 온도 조건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정상 어느 점 근처의 온도만 생각을 한다면 얘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뭐냐면 이게 뭐 내 기억 이런 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 그거야. 왜 수학 시간에 왜 그 테일러 전개지, 테일러 전개. 이거 테일러 전개한 거거든요. 테일러 전개하면 얘가 근사적으로 이렇게 돼요. 요거 테일러 전개한 거예요. 그래서 로그 함수에 1, 그러니까 이게 테일러 전개 뭐가 있냐면 로그 1 플러스 x인데 x가 베리 스몰로 하면 x랑 비슷해진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로그 x 그래프가 아마 뭐 이렇게 될걸요? y 이퀄 로그 x 맞나요? 네. 이거하고 이게 이렇게 y 이퀄 x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게 작은 영역에서는 요 1,1 지난 요 근처에서 여기 되게 비슷해진다고. 무슨 말 알겠어요? 진짜 그래프 그림 이렇게 된다고. 맞죠? 그래서 이제 얘를 그래서 이렇게 근사적으로 바꾸는 거야. 됐죠?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나중에 수학 시간에 좀 더 배우도록 하시고, 그럼 이 부분은 어떻게? 요렇게는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면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보르 P는 P 백설표 더하기 여기에다가 T 빼기 T 퓨즈 백설표 오버 T 퓨즈 백설표. 오케이, 됐다. 됐죠? 이런 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순물질의 상도표에서 바로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액체하고 고체의 공전의 조건 있죠. 요 실선. 요 실선을 수리적으로 대략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참고로 뭘 할 수 있냐면 P와 T가 1차 함수 관계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1차 함수죠? 1차 함수죠? 그래서 상도표에서 액체하고 고체 사이에 요 상도표에서 요 넘버 오브 페이지가 2인 조건은 물질을 막론하고 심각하게 고온, 심각하게 저온이 아니라면 거의 직선처럼 그려져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많은 상도표들을 살펴보면 액체하고 고체의 요 경계, 요 공존 조건은 거의 뭐 직선이에요. 뭐 이렇게 기울기는 달라질 수 있는데 그래프 개형 자체가 곡선이 아니고 직선처럼 나타난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 수리적 관계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럼 밑에 여기서 이실게요. 준다. 지우사. 쓱. P, T 사이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 케이스 1 바로 델타 VM이 양수인 경우. 자, 여기 잘 보시면 P와 T 사이의 직선 접선의 기울기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 놈이잖아요. 아니 접선이라기보단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이걸 Y축에 그리고 이걸 X축에 그린 거니까 앞에 붙어있는 얘가 직선의 기울기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융의 엔탈피는 이 부호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융의 엔탈피는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보시다시피 고체를 액체로 바꾸고 있는 거기 때문에 항상 흡열이 항상 발열이에요. 이게 흡열로 기준을 잡아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항상 플러스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1몰 부피 변화 델타 VM을 비교를 할 때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어떤 해석을 해볼 수가 있냐면 바로 그 직선 기울기가 양수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 1몰 부피 변화가 요거니까 바로 액체에 비해서 고체의 1몰 부피가 더 작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물질의 질량은 같은데 부피가 더 작다. 이 말은 이 고체가 밀도가 크다는 얘기겠어요? 밀도가 작다는 얘기겠어요? 바로 밀도가 더 크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자 그럼 여기 지울게요. 지운다. 그래서 예를 들어 CO2 같은 경우는 PT 그래프에서 저 그래프가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뭐 CO2 같은 물질에서도 어쨌거나 뭐 고체, 액체, 기체가 나타날 건데 TB 직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처럼 표현돼요, 마이너스처럼 표현돼요? 플러스처럼 표현되죠? 그게 바로 요게 더 밀한 상태일 때 요 TB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양수로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죠? 됐죠? 그러면 케이스 2 바로 짜잔 어떤 경우 얘기하겠어요? 바로 요거 됐죠? 요거 그러면 이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반대로 해석을 하면 고체보다 누가? 액체가 이 경우는 밀도가 더 큰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액체, 기체 공존 조건의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데 지금 이건 요 워터가 더 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다. 워터가 더 밀한 이유는? 워터가 더 밀한 이유는? 바로 아이스에서 수소결합이 매우 잘 나타나서 그렇죠? 아이스에서 수소결합이 매우 잘 나타나면 아이스 안에 뭐가 많이 생겨요? 바로 빈 공간이 많이 생겨서 밀도가 떨어진다고 예전에 얘기했죠. 그건 수소결합 할 때 얘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근데 뭐 그 수소결합이 있네 없네는 그 H2의 독특한 성격이잖아요. 근데 그런 독특한 성격이 아니더라도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냐 음수냐에 대해서 양쪽 상태의 밀도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둘 중에 얘가 힘이 더 세. 힘이 센 놈이 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힘이 센 애가 미니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울 때는. 그리고 여기서는 둘 중에 얘가 힘이 더 세. 그럼 얘가 밀어. 그러면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내가 외울 때는 그렇게 외워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으로 개념을 막 이렇게 논리에서 차근차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떤 정보로부터 뭔가를 빠르게 딱 캐치해야 될, 직관적으로 캐치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나는 그냥 밀하면 밀어, 밀하면 밀어, 뭐 이런 식으로 나는 외운다 이런 말이에요. 알겠죠? 여하튼 요거를 또 꾹꾹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 다음 TC. 자, 준다. 자, 그다음 세 번째 TC 곡선. 자, TC 곡선은 이제 누구하고 누구의 공존이에요? 액체하고 기체 사이의 공존이죠? 액체하고 기체 사이의 공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바로 줌발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줌발 영어로 바로 베이포리제이션. 그래서 여기에 있는 TC 곡선을 증발 곡선이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클라페이롱 이쿠에이션도 이제 어떻게 작성을 하면 되느냐? 액체가 기체가 되나 보다.
기체가 되나 보다. 이런 그런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맞나요? 건우야 왜 뭐 하는 거야? 뭐 노래를 듣고 있어요? 어? 노래 갑자기 틀렸어요. 야, 그리고 혼자 듣는 것도 아니고 뭐 다 틀어놓고 듣고. 이게 왔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건우야. 건우야, 근데 왜 연필을 이게 옷끈에 묶어놓고 있어, 연필을? 떨어뜨리지 않게 마스크랑 비슷한 느낌.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좋아요. 아니 나쁘지 않아요. 그래, 좋아요. 저기 그 동대문에 가면 그 상인 아저씨들 이렇게 연필 이렇게 막 매달아 놓고 있거든요. 예. 막 저기 막 경매하고 이런 데 가면 땅에 떨어뜨릴까봐 갑자기 뭐 그래. 그래요. 자, 잠깐. 자, 그래서 이제 이 수리적 관계를 살펴볼 텐데 이때 얘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 델타 S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자, 어디를 어떻게 바꿀 거냐? 1몰의 기체와 액체 사이의 엔트로피 변화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바로 뭐 말로 쓰자면 표준 증발 엔트로피 변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 얘를 V 기체. 자, 여기서는 또 누굴 날려버린 거예요? 이 액체의 부피를 근사적으로 없애버린 거죠? 맞습니까? 그렇다면 자, 여기 지우면 되겠죠? 여기 지우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바로 RT 제곱분의 P 델타 H 노트 베이포리제이션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오! 아까 누구랑 수리적 관계가 똑같아요? 아까 승화 곡선이랑 수리적 관계가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똑같습니다. 수리적 관계 똑같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자, 압력 온도 이거는 이제 아까 승화에서와 동일. 그럼 마찬가지 방식으로 얘도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쫙 적분하면 되겠죠? 네. 그럼 적분한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로그 P1분의 P2는 마이너스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나누기 R T2 빼기 1 빼기 T1 빼기 1 됐죠? 네. 똑같아지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서블리메이션 됐던 게 베이포리제이션으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T1, T2, P1, P2는 뭐 특별한 온도 압력이에요? 아무렇게나 정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정한 거죠. 그럼 얘도 이제 우리가 잘 알만한 표현으로 바꿔볼게요. 짜잔. 자, T2, P2 자리에다가 뭘 넣은 거예요? 지금 압력, 지금 온도 넣은 거예요. 그 다음 T1, P1 자리에다가 P1은 일기압을 넣었죠? 일기압을 넣었고요. T1 자리에다가 TB 백설표를 넣었어요. TB 왜 그런 뭐한 아니 꼭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그리고 그냥 좀 이렇게 그거 서커트에서 하는 곰 같아가지고. 네. 피곤해가지고. 진짜로요? 그래 알았어. 그랬어요. 잘했어요. 좋아. 나쁘지 않아요. 그래 힘내요, 건우야. 그래.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T1 자리에다가 넣은 얘 이건 뭐겠어요? 바로 정상 뭐겠어요? 정상 보일링 포인트. 정상 끓는 점이 되겠죠?
바로 H2O의 경우 100도씨에 해당하는 그 온도가 될 거라 이런 말이지. 됐죠, 됐죠? 자, 그렇다면 얘를 요렇게 그럼 한번 바꿔볼까?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곱하기 T1 더하기 RTB 백설표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노트. 됐죠, 됐죠? 자, 그냥 저 괄호 푼 거예요, 그죠? 이걸 한 번 더 풀어볼까요? 마이너스 R분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T분의 1 더하기 R분의 델타 S 이렇게 표현을 바꿀 수가 있는 것이죠. 보이십니까? 자, 어디를 뭐로 바꾼 거예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이렇게 바꾼 거죠. 이렇게 바꾼 거죠. 아까 넘버 오브 페이지가 2면 항상 어떤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고 했죠? 뭐 요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배워보도록 하고 우선 이 상태에서는 항상 이게 적용된다라는 걸 외우고 있다면 여기에 있는 엔트로피와 온도 관계를 엔탈피와 온도 관계를 엔트로피로 바꾼 거라고. 됐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상도표에서 TC 곡선을 요런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 수식 이름이 이게 그 유명한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식이라고 하는 거죠. 알겠죠? 근데 뭐 사실 뭐 클라우지우스 클라페이롱 식이나 그냥 그냥 여기에 있는 클라페이롱 식이나 뭐 근본적으로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냥 필요 충분 조건 여기서 증명을 한 거니까 뭐 같은 건데 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니까 앞에 클라우지우스. 왜냐면 클라우지우스가 발견한 첫 번째 물리량, 그 최초로 발견한 물리량이 뭐예요? 클라우지우스가 발견한 물리량이 바로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클라우지우스가 엔트로피 발견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가 들어가서 이 클라우지우스를 앞에 이제 넣어준 거지. 이 수식이죠. 이 수식을 이제 뭐냐면 생각한 사람 이름이 클라페이롱. 이게 아마 프랑스 사람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잘은 기억이 안 나는데. 됐죠, 됐죠? 그렇다면 이들 여기서 요 주어져 있는 TC 곡선이 증발 곡선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증발 곡선 대신에 뭐라고 쓸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은 액체의 뭐 증기압 곡선이다. 뭐 당연히 순물질 액체의. 자, 왜냐하면 이 온도압력 조건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공존하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가 공존하는 거죠? 그러면 그 기체의 압력이 액체 상태의 증기압으로 정의가 되니까 이 곡선 자체가 증기압 곡선이다. 그래서 상도표에서는 TA는 고체의 증기압 곡선, TC는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해요. 알겠죠? 오케이, 됐다. 제발 쓰시고. 자, 서점. 그 다음. 자, 이거 지울게요. 지운다. 밑에 지워도 되겠어요? 지우사. 쑥. 자, 그 다음 3.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인 조건을 트리플 포인트라고 합니다. 자, 트리플 포인트 우리말 번역 그 유명한 삼중점 어디 얘기하는 거겠어요? 요거 알겠죠? 알겠죠? 넘버 오브 페이지가 3이니까 몇 가지 상태가 다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3가지 상태가 다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뭐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세 곡선의 교점이다. 그래서 TA, TB, TC 곡선의 교점이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두 번째 이때 나타나는 이제 뭐냐면 실험적 상황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어져 있는 H2에 대해선 뭐 이리 된다는 얘기죠. 자, 압력을 0.006기압을 주고 그때 온도를 0.01도씨 라고 한다면 여기 이제 아이스가 떠 있는데 이 아래쪽에 워터가 깔려 있고 이 위에 빈 공간이 나타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빈 공간에 수증기가 둥둥 떠 있는 아이스 밑에 깔려 있는 워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동시에 나타나는 순간을 삼중점이라 한다 이런 말이에요. 됐습니까? 됐죠? 이때 준다. 3 액체보다 고체 상증기압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합니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어디 얘기하고 있냐면 요 삼중점 얘기하고 있는 거야. 삼중점. 그럼 삼중점을 중심으로 TA 곡선하고 TC 곡선이 쫙 뻗어 있잖아. 그치.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를 T라고 할 때 여기가 TA, 여기가 T 뭐 B 보이시죠? 자, 그럼 이때 삼중점이 여기인데 여기서 TA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접선의 기울기잖아요. 이 접선의 기울기 dP, dT가 어떻게 표현돼요?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돼?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표현돼? 잘 들리고 있는 거 맞겠지? 건우야, 앞으로 한번 조금. 그래. 고마워요, 건우야. 잘 들리겠지? 좋아. 그렇지. 노윤우. 노윤우. 윤우야, 소리 잘 들어가요? 재혁아, 소리 잘 들려요? 니은, 이응이 노윤우 맞잖아. 니은, 이영. 니은, 이영. 얘네들이 답을 안 하네? 여기 입력창에 뭐냐면 메시지 보낼 수 있는데. 그렇지. 좋았어. 그렇지. 답이 왔어요. 잘 들어가나 보자. 자, 이거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돼? 빨라요. 그러니까 제시되어 있는 이 그래프에서 실제 이제 이 구간은 안 나타나죠? 왜냐면 실제 여기는 액체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리고 실제 그래프에서도 요건 안 나타나잖아요. 왜냐면 이 조건에서 고체는 안 나타나니까. 실제 관찰되는 건 TA, TB인데 이게 이제 수리적인 관계로 이렇게 쭉 확장되고 쭉 확장이 된다고 할 때 요 이제 말단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보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 TA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는 P 서블리메이션 RT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요? 맞아요? 네. 그리고 TB 곡선에서의 요 접선의 기울기 이건 어떻게 표현될 거냐고요? dP, dT는 P 아이고 델타가 빠졌구나. 바로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RT. 됐죠? 예? 이렇게 될 거라고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무슨 말 되겠죠? 그래서 클라페 이론식에서 액체나 고체의 부피를 살짝 무시하면 이런 식으로 접선의 기울기를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뭘 할 수 있냐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얘보다 급하다고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죠? 왜 급해요? 왜 급해요? 자, 요 접선의 기울기 고려할 때는 압력, 온도 같아요, 달라요? 같잖아요. 똑같은 삼중점에서니까. 삼중점에서의 압력, 삼중점에서 온도가 똑같잖아. 그러면 이게 더 급하다는 얘기는 얘하고 얘기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얘기지. 왜 얘가 왜 더 커요? 뽀로뽀로뽀로뽀. 왜냐하면 델타 H 서블리메이션,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요 둘 사이에는 어떤 수리적 관계가 있어요? 바로 델타 H 퓨전을 더한 거랑 같죠? 항상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무슨 말 되겠죠? 자, 그리고 융해, 증발, 승화 다 흡열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반려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다 흡열을 기준으로 하고 있죠? 얘도 흡열, 얘도 흡열, 얘도 흡열. 이게 뭐 지금 뭔 말인가 싶다고 뭔 말이냐고 생각을 한다면 뭐 이러면 되죠. 예를 들면 액체가 아니지. 고체가 액체가 돼. 그럼 이걸 델타 H 퓨즈. 그럼 액체가 기체가 돼. 그럼 이건 델타 H 베이포리제이션. 기체가 이렇게 돼. 됐어. 자, 그 다음 얘를 위에서 아래를 더해. 더하면 샥샥 약분이 되겠지. 그러면은 고체가 뭐가 돼? 기체가 되잖아. 그러면 반응식을 더했으니까 엔탈피도 어떻게 돼야 돼? 엔탈피도 더하면 되잖아. 오, 근데 고체가 기체가 되는 걸 뭐라 그래? 이거를 승화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이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고. 근데 다 흡열 반응 기준으로 작성을 한 거니까 이 값이 무조건 더 크다고, 제일 크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비교할 때 얘가 더 급하다 이런 얘기인 거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은 상도표는 존재할 수 없어요. 자, 다음의 상도표는 존재 불가하다. 예를 들어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여기가 삼중점이고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 거지. 이해하셨어요? 네. 그러면 삼중점을 중심으로 승화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더 완만하죠. 증발곡선 접선의 기울기가 더 급하죠. 이런 상도표는 나타난다, 불가능하다. 이런 건 존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틀린 상도표다. 그래서 모든 상도표는 이 삼중점을 중심으로 이쪽이 더 급해요. 그래서 이게 더 급해요. 그리고 얘를 중심으로 여기 완만해져. 무조건 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에 내는 교사도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논리 구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 자, 빨리 쓰시고. 됐죠? 그 다음 C가 뭐야? C. 바로 임계 온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줄게요. 준다. 줄게요. 지우자. 쓱쓱쓱쓱. 지우자. 쓱쓱쓱쓱. 자, 4.
뭐냐면 슈퍼 크리티컬 플루이드의 존재. 자, 바로 어디냐면 여기서 at C. 그래서 이제 그게 H2O의 경우는 218기압 374도씨를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고온. 해봐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보통은 기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커요, 밀도가 작아요? 보통은 기체보다 액체가 밀도가 더 크죠? 네. 맞나요? 네. 아니,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은 밑에 깔리고 수증기 위에 뜨잖아. 네. 그지? 야. 자, 그런데 고압 조건에서는 기체의 밀도가 증가하는 편이에요, 감소하는 편이에요? 증가하죠. 맞습니까? 그런데 고온 조건에서는 액체의 밀도가 어떻게 될 수 있죠? 줄어들 수 있죠. 이유는? 부피가 바로 열팽창 때문에. 무슨 말 알겠어요? 요 이해하셨죠? 이해됐죠? 그래서 고압 조건에서는 기체 밀도가 증가하고 고온 조건에서 액체 밀도가 감소하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냐면 고압 앤드 고온에서 액체와 기체의 밀도가 같아질 수 있죠. 이해하셨어요? 네. 자, 원래는 누가 밀도가 더 커요? 액체가 밀도가 더 크죠? 근데 고온으로 유지하는 거야. 그러면 액체가 밀도가 컸지. 근데 고온으로 유지하니까 밀도가 작아지는 거야. 그런데 그 고온에서 기체는 또 고압으로 유지하는 거야. 그럼 기체는 압력이 고압이니까 밀도가 커지겠지. 그 관계식이 뭐야? 고압 조건에서 기체 밀도가 증가한다. 그 관계식 뭐야? D는 RT분의 PM. 이거 외워야지, 알겠죠? PM은 DRT. 그래서 압력 커지면 밀도 커진다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밀도가 컸던 액체는 고온 조건에서 밀도가 작아지고, 그 다음에 밀도가 작았던 기체는 고압 조건에서 밀도가 커지는 거야. 그럼 두 밀도가 어떻게 돼? 같아지지? 그럼 밀도가 같아지면 무슨 일이 벌어져? 밀도가 같아지면 섞여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원래 이 고체하고 기체하고 액체는 성격이 다른 물질이야? 성격이 똑같은 물질이야? 성격이 똑같은 물질이잖아. 순물질이니까. 순물질의 상태만 다른 거니까. 그럼 원래 성격이 다른 것끼리는 잘 섞여요? 잘 안 섞여요? 다른 것끼리는 안 섞이는데 지금 같은 그릇 안에 있는 동일한 물질의 다른 상태일 뿐이잖아. 그런데 밀도가 같아지면 어떻게 되겠어? 안 섞이겠어? 잘 섞이겠어? 확 섞이겠지?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구분 없이 섞일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 상태를 뭐라고 부른다? 슈퍼크리티컬 플루이드. 우리말 번역은? 바로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때 의 최소 온도 TC를 임계 온도
PC를 임계 압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 374도 이게 H2의 TC, 여기에 있는 218기압 이게 H2의 PC.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AND라는 거야. AND. 자, 우와 돼 안 돼? 우와. 우는 안 돼. 무조건 AND여야 돼. 고압과 고온이 동시에. 알겠죠? 고압을 유지하는 건 누구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기체 밀도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고온은 누구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액체 밀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나는 상태를 초임계 2차라 하고, 그게 이제 H2O에서는 대략 요런 영역에서 나타나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요러한 정보들을 상도표에서 읽어낼 수 있으면 됩니다. 됐죠? 오케이. 됐다. 자, 내일 하고 월요일 오시고요. 내일 월요일은 그걸 해볼 거예요. 뭐 한다고 그랬지? 몰리큘러 오비타르. 무슨 말 알겠죠? 그 몰리큘러 오비타르 중요하니까 내일 꼭 와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건대, 자, 보자. 고마워. 그래. 안녕.